요즘 얼죽신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사겠다는 30대들의 트렌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듯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도 높고 매매가도 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란 완공된 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니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2019년 이후에 완공된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때 지은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라는 경고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공사 기간을 청약 후에 36개월, 요즘은 48개월까지도 늘려 잡는다고 하니까 요즘 신축이라고 좋아하며 몰려가는 아파트들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공사를 했던 아파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때 지어진 아파트를 무조건 패스해야 한다는 이유 첫 번째는 자재값 폭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며 해상 운송까지 모두 꽁꽁 얼어붙었던 것은 물론이고 한 나라 안에서의 화물 운송도 원활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유통망이 얼어붙자 자재 가격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건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의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렸죠.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자재값이 폭등해 철근이 10개 들어갈 것을 6개, 7개만 넣는 등 엄청나게 아껴서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니 감리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건설회사의 말은 다릅니다. 자재를 빼먹고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두 한 통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그 말은 사실일까요? 아직도 우리들 뇌리에는 2023년 4월에 발생한 순살자이 아파트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바치던 32개의 모든 기둥에 있어야 할 전단 보강 철근이 설계상 15곳에서 빠졌고 시공 과정에서도 기둥 8곳 중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설계, 감리, 시공 등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자이는 삼성물산의 레미안과 함께 아파트 브랜드 1, 2위를 다투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파는 컸습니다. 브랜드 1위도 이 지경이니 다른 아파트 현장은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는 충격에 전 국민들을 몰아넣었죠. 코로나19 때 지어진 아파트를 무조건 패스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해외 이동이 불가능한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다국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솜씨 좋고 경력 많은 한국인 건설 인력은 어디론가 슬슬 빠져나가고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숙련된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 경력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게 되면서 아파트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등장합니다. 자재값 급등하고 인력은 부족한데도 완공일은 맞춰야 하니 무리하게 일정을 당겨서 공사를 했던 것도 코로나19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2022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 반도 안 되는 6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굳지 않은 층들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업계에서는 더 큰 문제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주택 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때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죠. 아파트 짓는 현장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현장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 수급이 따라서 늘지 않다 보니 아파트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품질에는 관심이 덜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졌는데 이 역시 품질에 영향을 줬다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사고는 다행히도 요즘 잠잠하지만 입주 전 사전 점검 가서 이런저런 하자를 수두룩히 발견하고 절망하는 입주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아파트를 왜 이따위밖에 못 짓는가 하고 이 모든 걸 따지고 보면 선분양 후 시공이라는 삐뚤어진 아파트 청약제도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몇 천만 원 하는 자동차도 살 때 완제품을 보고 시운전까지 해보는데 그보다 몇십 배 비싼 아파트를 사면서도 실제 물건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호화롭게 지어놓은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니까 부실 시공, 날림 공사를 일삼는 게 정말로 일상화된 겁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만 산다고 하기 전에 또 가격만 말하기 전에 품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져야 건설회사들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겁니다. 얼죽심만 외치다가 부실 시공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신축보다 구축이 더 집이 단단하다는 거 말입니다. 모름지기 집은 단단해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